오늘은 태신자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대상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게 하고 이제 신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를 이제 신자가 되도록,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료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제품이든 재료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만드는 것은,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이제 제품 만드는 것이고, 대상자를 만드는 것은 재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재료를 만듭니다. 네 가지 방법의 토크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표현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상자, 태신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신자가 되게끔, 교인이 되게끔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친해지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해지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교회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그리고 안 나와버립니다. 알았다고 안 하면은 막 자기를 교회 나오라고 막 강요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되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닐 상태라 대상자를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라 하더라도 교회로 나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친해지는 상태가 되도록 관계를 끌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친해지기를 잘 하지 못하면 관계만 잘 되지 교회는 안 나옵니다. 또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친해지기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친해지기를 잘 못하면 결국은 친해지는 건 되는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라고 했다가는, 섣불리 나오라고 했다가는 친해지기가 되기 전에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해지기가 생각같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김천인가요? 어디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그 동네 친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친구를 이제 제가 기다리고 같이 이제 셋이서 이제 만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친구가 오면은 저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친구고 가까이 만나는 사람인데 말이야,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려고 안 했을 때는 막 정말 하루 종일 막 밤새도록 또 하고 그랬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는 만나려고 하니까는 이게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친해지기 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을 때는 어떤 부담이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갖게 되면서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관계만 돼도 안 되겠고 교회를 섣불리 나오라고 했다니 하자니 또 관계가 안 돼 버릴 수도 있겠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경 쓰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또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구 쪽에 가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기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제 미용사였어요. 그래 저는 별로 깎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또 너무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제 사모랑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자기도 그렇게 애써서 나한테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겠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았는데 잘 깎았어요. 잘 깎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쓱 들어오는 거야 미용실에. 저는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서로 둘이 아는 사람인 듯한 사람인가 보더라고. 근데 뭐 딱 보면서 너 왔어? 언니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언니라고 하고 뭐 너 그러는 거 보니까 꽤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친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친동생이 아니고 뭐 그냥 동네 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처음 본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참 그 인상이 왠지 그 이렇게 좀 좋은 일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아주 인상이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쟤는 전도 안 돼요. 쟤는 천주교 그 성당 굉장히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애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요. 많이 하나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말 한 것 때문에 못 나오겠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이제 제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얼굴에 보드상과 틀리다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신 분처럼 이렇게 좋은 이렇게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역시 다르시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요.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뭐 그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해봤어요. 뭐 이 동네 산지 오래되셨냐. 뭐 선주교 성당에서 무슨 일을 또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 끝에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저도 뭐 목회자긴 하지만 제가 뭐 저 교회 나오라고 뭐 강요하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뭐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고 그러는데 좀 이것저것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헤어지긴 좀 섭섭해서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대구의 그 권사님 말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서 그 되겠어요. 나 그 권사님 참 답답하네. 이런 것 하고 다 나오든지 어떻게 하고 해야 되지. 거기서 그러면 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자기가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본 사람하고 앉아서 둘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런 참 정말.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좀 칭찬 좀 해줬어요.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냐, 어쩌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으냐, 어쩌면 이렇게 성격이 좋으냐, 이렇게 과거에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쭉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마음밭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참 좋아 보인다고 이제 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몇 마디 안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 사실 저 젊었을 때는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말이요. 그 권사님이 말이요. 교회 다녔었어? 아니 10년도 넘게 교제하고 10년도 넘게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데 말이요. 전혀 뭐 교회 다녔던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야. 교회 다녔었냐고. 언니 나 교회 다녔었어. 근데 너 너한테 얘기 안 했어. 뭐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 뭐 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성당에 다니냐 그랬더니 결혼을 했는데 성당 그 천주교 신자 그쪽에 결혼을 했대요. 그 남편은 그렇게 크게 믿음도 없고 그랬는데 그 시댁 쪽의 시부모님들이 천주교 신자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뭐 성당에 다니게 됐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사실은 그 자기 오빠도 친오빠도 대구에서 장로님이고 또 올케도 또 권사님이고 그렇대요.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성당을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냉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봉사하다가 이제 냉담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봉사를 자기는 때려쳐버렸대. 그리고 남편도 지금 봉사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도 교회로 나갈까 하는 생각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 권사님이 막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친해지기 이게 말로만 이게 친해지기지 이게 전혀 친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 행위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한테 보니까는 상대방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상대방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만들어서 친해지기 과정으로 가다 보면은요, 친해지기가 서툴면은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친해지는 게 관계가 안 돼 버리고, 또 친해지기 잘하려고 하다가는 친해지기만 되고 밥은 열심히 먹고 만나긴 열심히 만나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해지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아주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친해지기의 필요성입니다. 왜 친해지기를 꼭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 주세요. 친해지기의 필요성. 왜 친해지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친해지기가 필요하냐? 자, 그 이유는 첫째는 아무리 좋은 대상자라도, 아무리 좋은 태신자라도 교회로 즉시 나오게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자, 태신자도 교회로 즉시 이끌어서 신앙생활 잘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를 통해서 관계와 명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와 명분을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 대상자, 그러니까 전도자와 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에 임승채 목사님 좋아하고 임승채 목사님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뒤에서 제 모습을 봐도 제 뒤꿈치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 그러겠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막 은혜가 되고 정말 제가 다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저하고 신뢰관계가 안 되고 저를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저를 별로 이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저기 오신 저 박아무개 권사님은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학교 선생님 바쁘시고 참 여기 훈련 제대로 못 오시거든요. 그래도 늘 관심 가지시고 우리 밴드의 글도 읽어주시고 또 가끔씩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애들에게 후원금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물질 쓰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이죠. 저런 권사님께서 제 강의 얼굴 들으시면 막 얼마나 지금 은혜 받으신지 벌써 표정 보세요. 천사 얼굴 다름없잖아요. 진짜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도 똑같이 들어도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도자도 똑같습니다. 대상자와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거예요. 대상자가 전도자를 막 좋아하고 전도자를 막 신뢰하고 또 영적인 권위를 또 인정하고 막 이런 관계에서 듣는다고 한다면요. 웬만큼 다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별로 영적 권위 인정하지도 않으면 그 말을 해봤자 그 말이 먹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는 선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을 쏙 사로잡을 수 있는 지금 내일 모레 또 우리 집사람 또 사모 또 생일이라서 제가 지금 선물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물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선물 줘야 됩니다. 선물 다 좋아합니다. 선물 좋아합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한테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뭐 천국 가라, 뭐 문제 해결 받아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은혜 받아라,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별 관심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중에나 상해 본다 그러고 별 관심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내 대상자한테 우리 교회를 꼭 나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명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이 과연 있느냐,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친해지게 하는 겁니다. 관계와 명분을 쌓으려고, 관계를 형성시키고 명분을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 친해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해지기만 잘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 그냥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대상자를 좀 시원찮게 만났어도 별로 전도할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 일 할지라도 친해지기만 기가 막히게 잘하면요, 웬만하면 다 바뀔 수 있고 웬만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해지기가 전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친해지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친해지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친해지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친해지기 할 때 첫 번째는 이 대상자와 있죠. 대상자와 만났을 그 첫날 당일날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일날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크를 했어요. 어디 가서 토크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교회를 다녀볼까? 또는 예전에 다닌 적이 있거나 또 내가 봤을 때 전도가 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대상자를 만났어요. 그럼 대상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신났다. 빨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고 안 나옵니다. 그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저 잠깐만요. 저 한 5분만 혹시 시간 돼요? 그럼 상대방이 왜요? 그러면 제가 꼭 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소 옮겨봅니다. 저쪽 가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 5분이고 말이야.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관두라고 나는 5분 얘기 안 한다고 시간 없다고 이렇게 할 사람 없다 이거야. 그렇게 서로 그 정도로 서로 가능성 있게 통했다 하면 그 정도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장소 옮깁니다. 옮겨서 할 말 있다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할 말 있다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할 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가지고 나 너 좋아,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 좋은지 그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친구로 만나고 또 서로 자주 만나고 좀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잘 지내보자 이거야.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니까 나 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좋은 게 많이 있으면 좋죠. 그거는 성격도 왠지 좋은 것 같고 나하고 뭔가 통하는 것도 같고 왠지 생긴 것도 나랑 마음에 들고 뭐 하여튼간에 뭐 나이도 좀 비슷하다든지 뭔가 좀 나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든지 뭐가 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좋다고 하면 그거 좋아요. 그거 좋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별로 좋은 게 없어. 아무리 뜯어봐도 좋은 게 없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봤는데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왠지 좋아. 그냥 무조건 좋아. 그냥 좋아. 말로 뭐 잘 못하겠지만 그냥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솔직하고 좋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또 가끔 또 만났으면 좋겠다.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좋다고 그러는데 관두라고 그렇게 할 사람 없죠. 한번 만나자고 하면 일단은 호기심 때문에도 한 번은 만나보려고 하겠죠.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나자고 하면은 상대방이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자고 해야 됩니까? 빨리 만나자고 해야 됩니다. 빨리 만나자고 해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끌면 끌수록 변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사람은 잠만 자고 나면 하여튼 바꿔진 경향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시집와 가지고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이뻐하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래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한약방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뭐 그랬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애따 너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돈통을 다 며느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좀 잘못하셨어. 줄라 그러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싹 내가 사러 잠깐 와봐라. 그래가지고 없을 때 아무도 뭐 가서 또 귀한데 써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돈통 다 맡기지 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할머니 얼굴 가만히 보니까 막 돈통에 손만 얹었다 봐라. 이래 되니까는 막손 못 때립니다. 이렇게까지 막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이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아침에 싹 일어나면 벌써 우리 할아버지가 벌써 별로 탐탁지 않게 벌써 안색이 안 좋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이상하게 어저께 말이 아니죠. 바깥 꺼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냥 우리 할머니께서 좋은 여론을 형성시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할아버지 정신교육 시킨 거예요. 정신교육 시키고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까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믿지 마시고 아무튼간에 이게 밤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나 밤사이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우리 사모가 말이요 밤새도록 또 저한테 여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워도 그래. 이 밤사이에 이게 일이 벌어지나 밤사이에. 우리 태신자도 그래요. 대상자도 그래요. 아 오늘 막 그냥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늘 막 친구로 지내자고 그랬어요. 오늘 막 영원히 편치 말자고 그랬어요. 오늘 막 그냥 이게 웬 떡이냐고 우리 영원히 죽고 살자 좀 친하게 지내자고 막 다 했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집에 간 거야.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밥 먹으면서 여보 나 당신 나 뭐 할 일이 있어 할 얘기 있어 뭐야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뭐 마트 거리 갔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 시켜보길래 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나 이쁘다고 나 좋다고 막 나하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나 내일 만나자 그러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잘했네 당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좋겠네 당신 잘 만나서 잘 지내봐 이렇게 할 남편이 어디가 있어 여보 가지마 지금 때가 어릴 때인데 그런 데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이단 안에 먹고 꼬시려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맞아 나가 만나지 마 나가지 마 이렇게 할 남편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빨리 그 다음 날 만나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시간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애들 학교 가봐야 돼요. 그럼 혹시 모레는 시간 되세요? 모레는 집안에 모임이 있어요. 글패는 혹시 시간 돼요? 글패는 또 남편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그 글패는 시간 됩니까? 그 글패는 집안 사람들 친척들이 손님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래야 돼요. 시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다음 주 봅시다. 이러면 땡이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는 전도 못 한다 이거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주세요. 강권하자. 네, 이럴 때 강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 시간 없습니다. 왜요? 마트에 가서 뭐 친척이 오니까 가서 뭐 찬도 봐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몇 시에 가는 겁니까? 몇 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됐네요. 나도 내일 마트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리 돼야 되는 거고. 내일 병원 갈 일이 있습니다. 잘 됐네. 나도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잘 됐네. 그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왜? 내가 그 다음날 못 보면 이 사람 바꿔지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천근같이 이렇게 말이야 좋은 태산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놓치자 이거야. 그 사람 변해버리면 또 마음 다시 바꾸기 어렵단 말이야. 변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변하기 전에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못 만날 상황인데도 그냥 만나려고 그러고 잠깐이라도 보자고 5분이라도 보자고 난 잠깐 시간이 내가 꼭 할 말 있다고 이렇게 해서도 막 보려고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면 견디자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날짜에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은 이렇게 하면 돼요. 당일날은 할 말 있다 그리고 장소 옮깁니다. 두 번째는 나 너 좋아해 그래서 또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내일 만나자고 하고 좀 어렵더라도 강권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전화 주고받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차 만남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만나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만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난 걸 2차 만남이라고 합니다. 2차 만남 때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상자가 전도자를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자주 만나는 걸 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내가 너 좋다고 하는 걸로 이유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하고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 좋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나를 자주 만나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만날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자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2차 만남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잘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냐, 나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느냐, 나를 만나는 것을 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그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이 없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냐? 어떻게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것 한번 염두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진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움직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전자가 하는 행위가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순수하고 또는 이렇게 매력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혹시 못 들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상당히 그 순수하다, 참 진실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한 50살 가까워지면서부터 이런 말을 못 들어. 누가 나한테 순수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 나 이 정말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 이럴 때만 해도 참 목사님 순수하시고 정말 진실하시고 때가 안 묻고 뭐 이러신 분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40대 후반 넘어서부터 50대 들어서부터는 누가 나한테 순수하다는 사람도 없고 진실하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말이요. 근데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다 퇴색된 것 같지는 않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참 이 목회자가 저도 하여튼간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금 투박스럽고 사람이 조금 그냥 좀 어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사람이 어디가 조금 나하고 안 맞는 듯 싶어도 참 진실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면 왠지 가까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말을 거창하게 잘하고 뭐 해도 우리 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남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진실하고 순수하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게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이렇게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늘 우리가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되고요. 다듬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왠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따라해보세요. 칭찬, 격려. 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주부들 보통 보면은 인정을 잘 못 받거든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해요. 꼭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 더 많이 하지. 남들 부인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 하느냐. 사람 아주 원통 터지게 말하죠. 그런데 태신자가 말이죠. 이 전도자를 만났더니 자기를 막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막 격려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돼. 넌 큰 사람 될 거야. 뭐 격려해 주죠. 넌 이런 점이 좋아서 나는 나중에 너는 이렇게 되는 사람 될 것 같고 넌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너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요 상대방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무개 친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인데요. 때인데 별로 제가 그 당시에 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거의 스타급으로 발전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참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래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들이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딱 한 사람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 친구라고. 이 친구는 말이야 저만 보면은 늘 승채야. 너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으냐? 너는 어떻게 애가 이렇게 지혜롭냐? 나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혜롭다 그러고 아무들한테 지혜롭다는 사람 없어요. 아무들한테 나한테 아는 거 많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만 나한테 지혜롭고 나한테 아는 게 많대.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정을 더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애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되니까 더 아는 게 많아야 되니까 막 탐정 소설 수수께끼 막 이런 거 막 뭐 해가지고 만나는 거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아니야. 난 모르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성태야 너 어쩜 이렇게 애가 지혜롭냐? 나 진짜 지혜로운 척하려고 엄청 노력했네 진짜. 진짜입니다. 이게 격려해주고 말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정말 막 그렇게 되고 싶고요. 막 걔가 좀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 친구가 만나면 막 너무 좋은 거야. 난 그 친구 맨날 만나고 싶어. 맨날 만나고 싶어. 나 인정해주니까. 나 칭찬해주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만남 때 할 일은 이런 거. 상대방이 대상자가 오히려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당일날 첫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5번까지 만났을 때 그때까지 교회를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몇 번 만났을 때까지? 그렇죠. 5회입니다. 5회. 그래서 첫 번째 딱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5번 안에 이 사람을 작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 바쁩니다. 어느 세월에 관계를 형성시켜서 어느 세월에 이 사람 명분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숫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자주 만날 때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해야 된다고요? 네. 첫째가 관계를 형성시키고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시키고 명분을 찾는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속마음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이렇게 털어놓을 때까지,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왜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 목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5번 안에 이 친해지기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해지기만 참 얼마나 정말 전도가 잘 되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토크를 하다가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대상자가 언니 정도 되는, 나이가 한 5살 정도 최소한 이외에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니 동생 하기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언니 집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우리 자기 집에서 지낸 다음에 오게 한 다음에 한 번은 그 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실은 술집을 한다고. 술집이라고 그래서 뭐 거창한 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무슨 술집, 뭐 나이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 무슨 포장마차는 아니고 그냥 동네 조그마한 술집 뭐 이런 정도. 이제 그런 술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 가게로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언니 나는 술은 안 먹어, 술은 못 먹어. 그러니까는 술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언니 나한테 가게로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애기 아빠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같이 집사였어.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애기 아빠도 같이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이렇게 영업할 때는 안 가고 그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말이요, 그 태신자한테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켰는지 정말 이렇게 그 자기 남편한테도 전도자한테도 전도자 얘기를 좋게 하면서 여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하는데 남편이 마음을 열면서 그래 한번 사귀어 보자고.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그래 이제 우리 전도자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할 테니까 한번 기도 한번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그 두 부부가 말이요 다 그 가게에다가 예배상을 펴놓고 헌금도 준비하고 성경 다 피고 예배를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더니 자기 과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 어떤 교회 집사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실패하고 기울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빚을 쫙땅 지고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살을 할까 죽을까 그냥 하고서는 그렇게 하다가 참 누가 좀 도와줘가지고 이 가게라도 하게 됐는데 사업에 실패했지. 또 자식은 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막 만사가 귀찮고 막 살고 싶지가 않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가게를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다시 자기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이렇게 우리 부인이 나가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 같고 또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좋고 그 얘기를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하면서 친해지게 하니까 친해지기 관계에서 이 대상자가 다 마음을 열고 이런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참 마음을 열고 아멘. 친해지기만 잘하면요 우리가 전도를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형성시키고 명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자주 만날 때 꼭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내가 상대를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사람의 기본적인 신상 파악 같은 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든 뭐 자녀가 몇이 있는가, 또 남편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가, 또 집은 어떤 상태로 사는가, 또 어떤 뭐 건강이나 또 이런 문제는 뭐 어떤 건강이나 재산 정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냐, 가정 형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악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만약에 했던 분이라면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 무슨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이런 특별한 문제 같은 건 없는가? 또 이 대상자의 관심은 뭔가? 관심. 지금 현재의 관심이 뭔가? 뭐 자녀가 잘 되는 게 관심이냐, 뭐 돈을 버는 게 관심이냐, 예를 들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심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시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파악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신 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거 친해지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쁩니다. 그러나 아까도 강의했지만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었다가는 관계가 안 돼버립니다. 또 관계만 되는 쪽으로 했다가는 실제로는 관계는 되지만 교회는 안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해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지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경험도 필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내 대상자가 속마음과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비밀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속마음과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 아직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뭐 아주 입이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 아니고서는 이 속마음과 비밀을 잘 털어놓습니다. 아주 잘 털어놓더라고. 보니까 잘 털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 옛날에 옛날에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너만 알으라고 그러면서 언니만 알아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말이야. 사실은 내 오른쪽 옆구리 밑에 점이 한 5개 있는데 남편도 모르는 점이다. 내가 늘 가르쳐주고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언니만 알아. 그래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 전도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만 있다면 전도 안 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친해지기는 이렇게 당일날 만났을 때, 또 2차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자주 만났을 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해지기를 잘하려면요 태신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릇 가게 하는 사람은 그릇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릇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무 데나 막 집어던지고 아무 큰 그릇 다 깨지고 난리나요. 안 돼요. 태신자는 마치 깨지기가 아주 쉬운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태신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적절하게 우리가 잘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태신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얼렁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것부터 일단 우리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신자를 대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태신자의 특징이 뭐냐? 첫째, 의심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우리 훈련원에서 문자 메시지 몇 번 보냈는데 그거 받아보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그래서 왜 여러 번 보냈는데 왜 못 받아봤냐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 같은 거는 아예 안 본대. 근데 제가 남을 원망할 게 없겠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러니까요.
저도 막 이 전화번호 아는 전화 아니면은 웬만해서 떠들어보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대신 떠들어보면 떠들어보지 저는 잘 안 떠들어봅니다. 예? 자, 믿을 수 없다 이거야.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예? 우리가 선뜻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섣불리 믿다가 손해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죠. 섣불리 믿으려고 하다가 섣불리 믿다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예? 믿지 말아야 되는데 믿었다가 괜히 킬코 닥치고,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믿지 못합니다. 선전도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선전까지 믿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 되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의심 많으니까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일까? 이 목사님이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가? 하도 이상한 교회, 하도 잘못된 어떤 목사들도 있다고 하니까는 이분은 괜찮을까? 이 교회는 괜찮을까? 지금 내가 만나는 전도자는 괜찮나? 이런 의심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선뜻 마음을 주지 않고 또 믿었다고 하다가도 뭐 사소한 것에 또 의심이 생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신자를 쉽게 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변심을 잘합니다. 변심. 금방 변합니다. 무슨 여름에 무슨 음식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요. 언제 그러냐는 식의 환장해요. 뭐 어저께까지 막 활발하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막 세상을 다 죽고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뭐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막 그냥 연락해도 전화도 몇시 답장도 없고 막 참 환장합니다. 이거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심 안 해. 우리는 변심 안 하나요? 아이고 성도님들도 보면 막 좋을 때는 막 당장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늘에서 별 따다줘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언제 그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걸 보면 이 태신자 대산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태신자 대산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쉽게 실증을 내요. 쉽게 실증을 내고 아무리 좀 은혜 받았고 체험을 했어도 금방 실증을 내고 또 금방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그냥 식으로 또 바꿔줄 때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자녀에게 매여 있는 경우도 많고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은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럴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태신자를 잘 만들어서 재료를 잘 만들었다면 우리가 친해지기 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전도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해지기 잘하는 것이 전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친해지기 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